안녕하세요, 안상수입니다. 오늘은 교정치과별로 교정 진단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. 교정치과를 여러 군데 다녀보신 분들일수록 물론 진단이 거의 다 똑같이 나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하지만 어떤 기준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뭐 각도도 재고, 길이도 재고 하는데 그 중간 정도 어딘가에 속하신 분들이 있어요, 실제로. 그런 분들은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셔도 저도 고민을 해요. 이 환자분을 예를 들면 발치를 할까 말까, 뭐 미니스크루를 심을까 말까를 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. 근데 그런 분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원장님 저 치과를 여러 군데 가봤는데 가는 곳마다 진단이 달라서 헷갈려요 라고 말을 해요. 그거는 당연히 저도 고민을 했던 환자분은 대부분은 다른 원장님도 고민을 할 거고, 그래서 그 고민들을 각자 하다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한 10군데 다니면 5대5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. 발치하라는 데가 한 5군데, 하지 말라는 데가 5군데.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, 첫 번째 이유는 진짜 원장님의 실력일 수도 있습니다. 대부분의 교정과를 전공으로 하고 수련을 받고 뭐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교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, 이게 교정이라는 게 꼭 교정과 수련을 받거나 뭐 전문의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이 환자분의 경우는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진단을 해야 되지만 경험이 부족하면 실제로 그걸 몰라서 그냥 입 나왔어, 돌출, 그럼 발치지, 발치 4개, 교과서에 4개 빼라고 했으니까 4개, 이런 식으로 가시는 수도 있어요. 그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진단이 다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원장님의 실력 차이. 하지만 그거는 흔한 거는 아니에요. 두 번째 이유는 원장님의 심미적인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요. 예를 들면 어떤 원장님은 입이 요만큼은 나와 있는 게 예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다른 원장님은 나는 입 나온 건 진짜 보기 싫어. 나는 입이 서양 외국인처럼 여기 코 밑에 각도는 꼭 100도를 만들고 싶고, 뭐 입이 쏙 들어간 외모가 좋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이렇게 확 기준을 잡고 있는 분은 없겠지만, 사람을 볼 때 저 여자가 되게 예쁘다, 저 여자 연예인이 되게 예쁘다라고 말하는 거는 각자 개인적인 취향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심미적인 취향도 다르고 기준이 달라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진단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. 똑같은 환자분인데 어떤 원장님은 이 환자분은 한 3-4mm 넣는 게 좋을 것 같아, 3mm 이상 넣는 게 좋을 것 같아, 그러면 나는 발치를 해서 입을 좀 많이 넣는 교정치료로 갈 거야 라고 원장님이 판단하신다면 발치로 진단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원장님의 개인적인 심미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환자분 아니 뭔 소리냐, 이거 의학이 과학인데 무슨 개인적인 의견 따위로 진단이 바뀌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, 입이 나왔다 안 나왔다에 대해서는 객관적 기준이라는 건 없어요. 그 방사선 엑스레이 사진을 이렇게 찍고 뭐 교정치과 가면 뭐 선 긋고 길이 재고 하는 거 있잖아요.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코랑 턱 연결해서 이렇게 선 긋고 입술 위치 보는 거를 제일 많이 설명할 텐데, 그것도 돌출입이라는 거를 진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아니에요. 그래서 입술이 나왔다 안 나왔다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환자분이 나왔다고 하면 나온 거예요. 환자분이 안 나왔다고 하면 안 나온 거고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진단을 시작하고 있고, 이거에 대해서는 원장님마다 환자분마다 느끼는 게 너무 다릅니다.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원장님마다 선호하는 치료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. 예를 들면 이거는 뭐 흔하지는 않겠지만, 예를 들면 난 미니스크루를 심는 게 자신이 없어, 자꾸 빠지고 심는 게 너무 무서워, 이런 원장님들도 계실 수도 있죠. 많이 안 써봐서 나 미니스크루의 그 성능에 대해서는 뭐 의심이 돼 라고 생각하면 미니스크루를 좀 안 쓰는 방향으로 진단이 갈 거고요. 또 어떤 분들은 뭐 나는 악궁확장이라는 장치를 가지고 넓혀주고 치료를 하니까 뭐 입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난 신뢰도가 높고 맞는 것 같아 라고 악궁확장 장치를 좀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예요. 교정이라는 게 장치 종류도 되게 많고요. 거기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치료 방법도 되게 많은데 그 각각의 치료 방법을 선호하시는 원장님들도 있고,
나는 이 방법이 저 방법이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실제로 나는 발치는 진짜 좀 별로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비발치로 갈 거고요. 어떤 분들은 비발치는 여러 가지로 나는 좀 별로더라. 가능하면 이 확률이 반반이면 난 발치 쪽으로 할래 라고 하시는 원장님도 실제로 계세요. 그래서 진단이 여러 군데 치과를 갔더니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나 진짜 결론을 못 내리겠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어려운 환자구나, 그럴수록 좀 더 알아보기도 하고요. 환자분들이 가장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대학병원도 한번 가보셔도 되고, 그래서 이 진단이 다른 거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거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약간 썰같이 풀어드린 거고, 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